여기는 어르신들이 구경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축제 현장이 너무 복잡해서요. 혹시 길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닐까요? 붐비는 부산 해변 축제 행사장 한복판에서 키가 훤칠한 중년 남성이 손짓을 해가며 외치고 있었다. 조명과 사람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로 가득한 그곳은 의젓하게 서 있는 두 노인과 어울리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 듯했다. 이봐요, 조금 전부터 저기 어르신들께서 서성이고 계시던데. 옆에 있던 스태프가 중년 남성에게 귓속말로 거들었다. 행사 진행에 차질 생기면 곤란하니까 빨리 정리하시죠. 70세가 된 김은희는 긴 줄에 끼지도 못하고 소외된 채 서 있었지만 주눅 들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를 띠며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단정한 옷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였다. 머리칼은 희끗희끗했고 표정에는 묘하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이곳은 기자단이나 초청 인사를 위한 구역입니. 일반 관람객 입장은 조금 뒤에나 가능해요. 남성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지만 그 안에 깔린 은근한 무시는 숨겨지지 않았다. 옆에 있던 75세 박용우 역시 행사장 구역 앞에서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왼쪽 어깨를 약간 기울인 자세로 예전에 한참 여행 다니며 얻은 낮은 허리 통증을 달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으나 어느 여행지에서 구입했는지 모를 색바랜 모자 하나를 쓰고 있었다. 스태프의 재촉에 그는 가볍게 씩 웃으며 우리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닙니? 명확히 허가증도 받아서 온 건데요. 라고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에 누가 들어도 뭔가 여유와 경륜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어르신들,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여기 프로그램이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동 동선도 복잡하거든요. 남성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는 듯 했지만 결국은 괜히 사고 나면 귀찮다라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은희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물었다. 여기가 꼭 젊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저희도 구경해도 되겠네요. 주변에서 작은 수근거림이 시작되었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이런 데 와서 뭘 하시려나? 진행에 방해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 축제는 주로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박용우와 김은희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한 음량이었다. 괜찮아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으름거리며 청중을 힐끗 돌아봤다. 사람들 말도 이해해요, 그냥. 우리는 구경도 하고 또 이곳에 둘러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남성 스태프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냥 가족이 멀리서 온다고 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주변 스태프가 곁에서 피식 웃었다. 가족이 오셔도 여기에 못 들어올 텐데 초청 명단도 없으신 분들이.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눈을 살짝 내리깔며 멀찍이에서 튀어나온 소년 하나를 힐끗 보았다. 소년은 11살쯤 돼 보이는 자켓을 걸친 아이였는데 살짝 겁먹은 얼굴로 은희 뒤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소년이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럼 걱정하지 마, 성민아. 우린 초대받았고 곧 만나야 할 사람도 있으니까. 은희는 성민이라 불린 아이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남성 스태프는 의심 가득한 얼굴을 지었다.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불편해하시는 다른 손님들이 계십니? 지금 이 주변은 기자 회견장으로 쓰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박용우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혹시 다른 출입구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길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안내요? 스태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에이, 정말 바쁜데. 그냥 뒤로 돌아가셔서 일반 관람객 대기 구역으로 가세. 그때 또 다른 스태프가 다가와서 곁에 있던 손님에게 들릴랑 말랑한 목소리로 수군댔다. 저분들 차림새 봐.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이런 힙한 축제까지 오셔서. 그러게 말이야. 부산 영화제 같은 건가 착각하시고 오신 건지 뭔지. 은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스태프들을 향해 죄송하지만 만약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신다면 우리도 원만하게 대기구역으로 가겠습. 다만 기자회견장 쪽에 우리를 찾는 이가 있으면 곤란해져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다. 남성 스태프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곧 인상을 찌푸리고는 그쪽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못 박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몰려들자 박용우가 등을 쭉 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네. 일단 규정이요. 규정이라면 저희 초대장이 있지만 아까부터 보여드려도 확인해 주시질 않으시네요. 박용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쪼가리를 꺼내 보였다. 하지만 스태프는 마치 귀찮다는 듯. 아, 그거요? 확인해 보면은 누구 이름이랑 다를 수도 있고. 일단 오늘 초대된 분들 가운데 저렇게 고령자는 없었던 걸로 암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성민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연신 할머니와 박용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릴 쳐다봐요. 괜찮단다, 성민아.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때 스태프들 틈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조직위원회에 명찰을 달고 있었고 은희와 용우를 유심히 쳐다봤다. 잠깐만, 혹시 김은희 할머님 맞으신가요? 어쩐지 이름 석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스태프들은 일제히 그 젊은 여성 쪽을 쳐다봤다. 누구세요? 아, 저는 축제 기획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 제 이름은 이정민이고요. 제가 본 축제 참가자 명단에 비슷한 이름을 본 적이 있어서요. 비슷한 이름요? 남성 스태프가 귀찮다는 듯 묻자 이정민이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맞다, 여기 있네요. 김은희님, 동반 2인 안전 자문 세션에 초청되신 분. 혹시 그 김은희님이세요? 네, 맞습.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 남성 스태프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게 뭐죠? 안전 자문 세션? 우리 행사 일정표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번 축제에 응급 및 재난 예방 자문위원 한 분으로 모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정민은 서류를 넘기듯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진행 과정에서 빠졌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제야 남성 스태프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재난예방 자문위원, 저분이? 나이가 어마어마하신데. 스태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은희가 머쓱한 듯 작은 웃음을 지었고 박용우는 가볍게 박수를 치듯 손뼉을 툭툭 치고 있었다. 됐죠? 이제 믿으시는 겁니까? 박용우가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아, 근데 정말 죄송합니. 남성 스태프는 바짝 긴장하며 저희가 몰라 보여서 이게 혹시 실수라면. 실수 아니에요. 이정민이 힘주어 말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자료에도 분명히 김은희님, 과거 재난관리팀장, 현 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식 초청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된 것 같네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 여기 직원들이 몰라서 곤란하셨죠? 은희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남성 스태프는 아직 뭔가 못마땅한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어르신이 자문을 해주신다고? 축제 현장에서? 그러던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기 계신 분들, 지금 급히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제 무대 쪽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스태프가 외쳤다. 동시에 관중들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곳곳에서 웅성거리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는 다급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은희가 곁에서 묻자 이정민이 재빠르게 상황을 살폈다. 아이를 잃어버렸나 봐요. 방금 방송으로도 나갔는데 축제장에 온 한 5살짜리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큰일이네. 박용우가 눈빛을 번뜩였다. 이곳 인파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 하나쯤은 금방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지. 누가 경찰에 신고도 했겠죠. 은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예, 이미 신고는 들어갔는데 축제 규모가 워낙 커서 아마 수색하는데 한참 걸릴 겁니. 이정민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 보안팀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방송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인파도 통제가 안 되고요. 그 말을 들은 남성 스태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무정위에서 시끄럽게 튀어나오는 목소리를 듣더니 자기 동료에게 뛰어가서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일단 관중 통제부터 해야. 이정민이 중얼거리자 은희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어린이가 길을 잃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동선을 무작정 닫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최소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 네. 그것도 맞는데 지금 다들 정신없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자 은희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락 담당, 방송 담당, 통제 담당을 구분해서 움직여야 해요. 일단 현장에서 아이 부모님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고 최근 아이를 본 목격자를 집중적으로 모아야 합니. 그리고 축제장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안전구역을 나누어야 해요. 무작정 흩어져서 찾으면 오히려 시간이 늦어집니. 이정민은 놀란 눈으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정말 예전에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 봐요? 은희는 대답 대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대신 박용우가 나섰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제대로 구역을 나누고 인원을 배치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 그 말을 들은 이정민은 바로 무전을 잡았다. 여기 기획팀 이정민입니. 지금 아이를 찾는데 혼란이 있으니 자원봉사자와 스태프들을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누고 목격자 진술을 우선 취합해 주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 젊은 사람이 왜 갑자기 지시를 하지? 하고 당황해하면서도 어수선한 상황인지라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은희는 성민의 손을 잠시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성민아, 잠깐만요. 여기 이모님 옆에 있어요. 할머니가 빨리 다녀올 테니까. 네,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은희가 이정민에게 다시 조언했다. 아이의 나이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도 크게 알려주세. 축제장 방송을 통해 계속 반복해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울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붐비지 않는 통로부터 살펴봐야 해요.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 다른 한편 박용우는 이미 행사장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축제장 입구 쪽, 중앙무대 뒤편, 그리고 옆 골목 등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눈으로 훑었다. 그리곤 흠칫하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면 사람 적은 길로 빠져나갔을 확률이 크지. 하지만 아직 그런 범죄 상황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가 재빨리 스태프 한 명을 붙잡았다. 여기서 제일 한적한 통로가 어디인가요? 화장실 쪽이나 행사 차량 출입로 같은 곳 말입니. 저기 오른쪽 뒤편으로 직원들만 통행하는 차량 구역이 있긴 한데요. 스태프가 손가락으로 멀리 가리켰다. 감사합니. 박용우는 큰 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전직 형사 시절의 감각을 떠올렸다. 물론 이제는 75세의 몸이 예전처럼 잘 움직여주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사건 현장에서의 집중력은 건재했다. 아이 실종이라고 단정 짓긴 이르지만 이 인파 속에서 아이가 혼자 동선을 잡기엔 너무 어렵다. 혹시 누가 잠깐 유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차량 출입로에 도착한 그는 눈을 좁히며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분명 무대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하나 더 있었다. 행사 관계자 외에는 거의 지나가지 않는 곳처럼 보였다. 서서히 그 길에 다가가자 문득 숨죽인 채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혹시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갔더니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박용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얘야, 괜찮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작은 남자아이가 벽에 등을 기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확히 5살인지 4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축제장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맞을 듯했다. 박용우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서워서 여기 들어왔니? 아이는 깜짝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가 박용우가 할아버지임을 확인하고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막 다가오니까. 그래, 괜찮아. 여기서 엄마랑 떨어진 거야? 응. 아이의 얼굴은 공포와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가 널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조금만 기다릴래?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박용우는 아이를 안심시키고자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살짝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머뭇거리면서도 그 손을 잡았다. 이 시점에 행사장 곳곳에서는 은희가 지휘한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수색구역을 나누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방송에서 키 약 100cm 남색 셔츠를 입은 아이가 사라졌다라는 안내를 계속했다. 은희는 행사장 주변 지도의 한쪽을 가져와 스태프들과 머리를 맞댔다.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눴다고 하셨죠? 아이가 극도로 겁을 먹으면 한적한 곳이나 화장실 아니면 탈출구처럼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 인파 속에 스스로 뛰어드는 건 더 무섭거든요. 한 스태프가 놀란 듯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이런 유사한 상황을 여러 번 봤습. 은희가 짧게 답했다. 남성 스태프는 그제야 이정민의 말, 재난관리팀장 출신을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분이 어르신이라니 믿기지 않네. 저렇게 침착하게 지휘하다니. 옆에 스태프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무전을 통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1구역 팀인데 아직 못 찾았습.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 은희가 고개를 드는 참에 이정민이 다시 무정이를 잡았다. 혹시 3구역 차량 출입로 쪽은 확인하셨나요? 그쪽으로 누가 간다는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 그러자 희미하게 아, 죄송해요. 아직 그쪽은 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들 그쪽을 놓치고 있었구나. 은희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이정민이 얼른 달려가려 했으나 은희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니요, 이미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있습네. 저기 박용우 씨가 아마 그쪽 통로를 살피러 갔을 거예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경찰 수사관 출신이시죠. 이정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혹시 위험, 걱정 마세. 저분은 그 연세에도 제일 먼저 위험한 곳부터 찾으러 다니시거든요.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무전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보세요. 여기 축제본부 맞습니까? 지금 아이를 찾았습.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입니. 현장 전체가 환호와 안도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거기저기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다행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누가 발견했다고 합니까? 이정민이 급히 물었다. 어떤 할아버지입니? 아이 손을 잡고 지금 중앙무대 뒤편에서 나오고 개새 이정민은 그쪽을 향해 뛰어갔고 은희 또한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용우가 아이를 데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눈물 범벅이었지만 박용우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곧 한 여성이 우리 아기며 달려와 아이를 와락 안았다. 아마 잃어버린 아이의 어머니였다. 정말 감사합니.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용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가 다행히도 겁에 질려 있더군요. 그냥 지나칠 법한 좁은 길에 숨어 있었어요. 찾았다기보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박용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동시에 은희가 다가오자 스태프 중 하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들이 그 아이를 찾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면서요?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습 김은희 자문위원님이 안전 그리드를 제안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구역을 효율적으로 수색할 수 있었고 박용우 어르신께서 직접 아이가 있을 법한 통로까지 확인하신 거죠. 와,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께서 여러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중얼거렸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스태프들조차 이제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성 스태프, 처음에 여긴 어르신들 오실 곳이 아니라며 무안을 줬던 당사자도 슬며시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제가 얼마나 신뢰되는 말을 했는지. 아이를 찾았다니 다행입니. 괜찮습. 은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축제는 누구나 즐기러 오는 곳이지 나이나 신분에 따라 즐길 수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박용우도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도 나이를 먹었긴 했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덕분에 아이도 찾고 우리도 조금은 보람을 느꼈습.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정말 감사합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그 상황을 보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뒤늦게 달려온 몇몇 언론사 기자들도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축제 분위기는 조금씩 진정되었으나 어느새 행사장에서는 두 어르신의 활약으로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말이 빠르게 퍼졌다.
한편 공식 기획진 측에서는 높은 분들이 나와 은희와 박용우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두 분 정말 대단하십니. 특히 김은희 자문위원님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신지. 한 관계자가 말했다. 아, 별거 아닙니. 예전에 재난관리팀에서 일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은희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정민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존경스럽습. 저희도 이런 긴급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을 갖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잃어버린 아이를 효율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축제 관계자들이 다들 놀란 표정이었다. 설마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현장에서도 직접 나서실 줄은 몰랐네요. 은희는 움츠린 어깨를 한번 돌려 보였다. 옛날부터 비상 상황에 익숙한 편이라. 저도 오래간만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뛰는 건.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할머님은 예전에?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오래전에는 여러 기관에서 재난 대비 교육을 받기도 하고 사건 현장에서 재난 복구 지원을 하기도 했습. 한 10년 정도는 꽤 분주하게 뛰었죠. 그 다음에 가족 사정으로 퇴직했고 요즘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 그녀의 말에 여기저기서 와, 대단하시다 하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마트 계산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데 라고 소곤댔고 또 어떤 스태프는 나이가 70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했다. 한편 사람들은 박용우에게도 궁금증을 보였다. 저기 할아버님은 어떻게 바로 아이가 그쪽 통로에 있을 거라고 짐작하셨나요? 그냥 형사 감각이랄까. 잠깐, 아, 내가 미리 말 안 했군요. 옛날에 형사로 일했었습. 그 말에 스태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를 그저 구경 온 노인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정말 구청에서 감사패라도 드려야 할 정도네요. 한 관계자가 진심으로 말했다. 어이구, 그 정도까진 아니라니까요. 박용우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갈수록 뜨거워졌다. 머지않아 행사 무대 위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는 말도 들려왔다. 축제 측에서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은 두 어르신의 뛰어난 판단 덕분이다라고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까지 크게 떠들 일은 아닌데. 그냥 다행인 일이지요. 은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마자 그냥 우린 할 일 했을 뿐인데. 박용우도 덧붙였다. 그러자 이정민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덕에 행사가 정말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이 조금 흘러 행사장 안쪽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 남성 스태프를 비롯해 아까 은희와 박용우를 어르신들이 오실 곳이 아니다라며 막았던 이들도 이제는 죄송함을 거듭 표하며 그들을 귀빈석 쪽으로 안내했다. 그 과정에서 남성 스태프가 조용히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왔다. 정말 면목이 없습. 처음에 몰라 뵙고 무례하게 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아이고, 그냥 다들 바쁘고 정신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죠. 은희가 웃었다. 저도 예전엔 머리가 굵다 생각했어도 바쁜 현장에서는 실수도 하고 그랬답니. 아니, 그래도 저희가 어르신들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박용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사람을 처음 볼 때 판단해버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이가 중요한 것 같다가도 막상 중요한 상황에선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 스태프는 한숨을 쉬며 슬쩍 고개를 숙였다. 당장의 체력이 좋고 말쑥한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일을 잘할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 그저 우린 우리 할 일을 한 거랍니. 은희가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곧이어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인 공지를 시작했다. 오늘 부산 해변 축제에서 잠시 발생했던 아동 실종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었습. 빠른 조치와 노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특히 이분들은 전직 형사와 전직 재난관리팀장이셨다고 하네요. 청중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는 놀랍다는 듯, 또 일부는 격려와 존경을 담아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 파워가 이런 거구나. 나도 저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고 싶다. 사회자는 계속해서 소개를 이어갔다.
아이를 직접 발견해 주신 박용우 어르신, 그리고 신속한 안전수색 방안을 조언해 주신 김은희 어르신, 모두 앞으로 모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로 올라갔다. 은희는 나는 이런 거 안 해봐서 라고 중얼거리며 긴장했고, 박용우는 머쓱하게 모자를 벗어 들었다. 그러나 관중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아이의 부모 역시 무대 옆에서 고개를 숙여 거듭 감사를 표했다. 아이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아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울컥한 목소리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 은희가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아이가 부모님께 돌아갔다니 그걸로 충분해요. 이어 사회자가 시청 관계자분께서도 감사 인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발표했다. 곧 시청 소속 행사 총괄 담당자가 무대로 올라오더니 정중히 두 사람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건넸다. 오늘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산시와 축제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작은 기념을 드립니. 귀중한 경험과 빠른 대처로 축제장 안전을 지켜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 다시금 관중들의 환호가 터졌다. 은희는 몸 둘바를 몰라 하면서도 표창장을 받았고, 박용우는 멋쩍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아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으며, 스태프들은 두 사람에게 편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했다. 처음에 이들을 막아섰던 남성 스태프는 끝까지 곁을 지키며 뭔가 돕고 싶어 했고, 이정민은 두 분, 제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실까요? 라며 정중히 청했다. 그러나 은희는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습. 저희도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야 해서요. 같이 온 손자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제야 성민이 주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사람이 둘러싸이자 어린 손자는 긴장도 했고 지루하기도 했던 모양이었다. 성민아, 이제 우리 가야지. 은희가 성민을 토닥였다. 응. 할머니, 우리 이제 숙소로 가. 그래. 오늘도 수고 많았지. 행사장도 시끄럽고 피곤했지.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 멋졌어요 하고 작게 웃었다. 그러자 은희와 박용우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남성 스태프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번 머쓱해하며 한 걸음 다가왔다. 정말 마지막으로라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처음에 제가 너무 무례했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인 줄도 모르고. 박용우가 손사래를 쳤다. 그 대단한 분이라는 말이 거참 쑥스럽네요. 대단한 건 없어요. 그저 우린 우리 몫을 했고. 당신도 본인 일을 한 겁니? 문제는 서로 몰라서 생긴 거죠. 예, 맞습하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 그는 머리를 조아리듯 인사했다. 은희는 저는 늘 마트에서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말 한마디가 큰 상처를 줄 수도,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스태프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걸 제대로 깨달았습. 잘 배우고 감니. 정리가 끝나갈 무렵 무대 조명이 차차 꺼지고 사람들의 통행이 뜸해졌다. 행사장 바깥에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이정민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배웅하며 물었다. 원래는 공식 자문회의가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 혹시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은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와 달라고 해서 왔는데 내일은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혹시 오시게 되면 정말 크게 도움 되실 거예요. 요즘 재난안전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때 박용우가 은근히 웃으며 끼어들었다. 조금 생각해 보시죠. 사실 다 끝내고 저랑 오랜만에 부산 바다 구경도 좀 하자고 했는데 할머니가 다시 일에 끌려가시면 어떡하나 싶네요. 은희도 피식 웃었다 그러게요. 사실 내가 이 부산 축제에 온 건 다른 이유가 좀 있었어요. 어린 손자 성민이한테 이런저런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이정민은 아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네. 고마워요 이정민 씨. 축제장을 빠져나온 은희와 박용우 그리고 성민은 해변도로를 따라 걸었다.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세 사람은 묘하게 편안한 느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바다 쪽에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길게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간식거리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완전 멋있었어요. 성민이 신나서 팔을 흔들었다. 할머니가 스피커 같은 걸로 지시도 하고 다들 할머니 말 들으면서 막 움직이고. 스피커까지는 아니었어. 그냥 무정히 들고 있었지. 은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박용우가 한마디 거들었다. 은희 씨가 예전에 재난관리 쪽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오늘 다들 알았으니. 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 용우 씨도 대단했죠. 사람들 쳐다보기도 전에 벌써 뒤편 통로로 뛰어가서 아이를 찾아내다니. 에이, 운이 좋았던 거지. 예전에 수사를 하긴 했지만 이제 눈도 침침하고 오래 뛰면 다리가 쑤셔서 말이야.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옛날의 형사였어요? 응, 오래전에. 전국 경찰서 여기저기 정은 다니면서 사건 수사를 했었지. 와, 그럼 총도 쐈어요. 범인도 잡았어요? 조금. 다 과거 일이지만 말이야. 성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용우를 쳐다봤고 박용우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은희는 그 둘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근데 왜 그만뒀어요? 재난관리팀에서요. 성민이 갑자기 궁금하다는 듯 묻자 은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건 말이지. 가족 사정이 좀 있었단다. 사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손자를 돌봐야 했고 내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 더 큰 책임을 지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싶었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아이랑 지내고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성민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래도 멋있어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더 큰 일도 많이 했겠죠. 라고 했다. 사람마다 소중한 일이 다 달라.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때 당시에 비해 지금이 훨씬 평화롭고 손자와 보낼 시간이 많아진 것도 좋고. 박용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나도 예전엔 사건만 줬다가 가족과 정기 많이 식었어. 그러다가 은퇴하고 혼자 여행을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봤다네. 때론 우물 안개구리처럼 바쁜 일에만 매달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맞아. 성공이 꼭 커다란 프로젝트나 타이틀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니. 은희가 성민에게 부드럽게 웃었다. 할머니는 지금이 좋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성민은 그래도 오늘 보니까 할머니 진짜 멋있었어요. 하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해변에서 가까운 작은 휴게 의자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바닷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축제의 열기가 아직 거리에 남아 있었다. 불꽃놀이 준비를 하는지 곳곳에서 불빛과 음악 소리가 어우러졌다. 한참 앉아 있자니 박용우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까 무대에서 그 스태프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엔 우리를 그냥 나이 든 사람으로만 봤지. 나도 옛날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그저 은퇴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 은희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람을 먼저 판단했던 적이 많았지. 하지만 오늘 그 스태프가 사과했을 땐 꽤 진정성이 느껴지더라. 상대방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많이 배운 것 같아. 사람을 어떤 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성민이 기지개를 켜며 끼어들었다.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처음엔 할머니랑 할아버지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하하. 그렇긴 하지. 그래도 결국엔 다 같이 협력해서 아이를 찾았잖아. 그러니 된 거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분 나쁜 티 안 냈으니 그들도 배운 거겠지. 박용우가 웃으며 말했다. 조금 뒤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숙소 쪽으로 이동해야 할 때였다. 길을 가다 보니 행사장 주변에서는 몇몇 스태프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저분들이 그 전직 형사와 전직 재난관리팀장이라던데 라며 수군거렸다. 괜히 유명 인사가 된 느낌이네요. 박용우는 머리를 긁적였다. 큰일은 어쨌든 잘 마무리됐어요. 아이도 찾았고 모두가 안심했다니 기쁘네요. 은희가 부드럽게 웃었다. 숙소 가까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한 발소리가 뒤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돌아보니 아까의 남성 스태프였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공손히 인사했다. 잠시만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고 싶습네. 괜찮아요. 이제 행사도 거의 끝났을 텐데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박용우가 물었다. 네, 오늘 일도 있었고 아무래도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남성 스태프는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편견으로 대하게 된 데에는 제 과거 경험도 있어요. 제 아버지께서 몇 해 전부터 몸이 불편해지셔서 제가 늘 곁에서 모시다가 대화가 잘 안 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하시거나 이런 축제장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무의식적으로 힘들 텐데 왜 오셨지? 괜히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은희와 박용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을 뵈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경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의지만 있다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 솔직히 말하면 제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죠. 결국 이건 제 자격지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 박용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도 언젠간 더 늦어서 힘들어질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직 뛸 수 있고 또 남들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다행인 거겠죠. 아버님이랑의 일이 잘 안 돼서 그런 마음 생겼다니 그 심정 이해해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어르신이 있어요. 건강 상태, 환경 다 다르죠. 남성 스태프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마주봤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오늘 일 덕분에 앞으로도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한 두거나 무조건 돌아가시라고 하지 않으려 해요. 만약 여러분처럼 어르신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히려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 그 말에 은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일은 앞으로 당신이 일하는 태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스태프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오늘 여러모로 배운 게 많습. 우리가 뭘 특별히 가르친 건 아니에요. 박용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푹 쉬세. 우리도 숙소로 가봐야 하거든요. 네, 늦은 밤까지 죄송했습. 다음 날 아침 바닷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부산 해안가 근처 작은 숙소에서 은희와 성민 그리고 박용우는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아침 식사 후 성민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할머니, 어제 일 뉴스에 나왔어요. 화면에는 부산 축제장에서 아이 잃어버렸다가 무사히 찾은 사건과 함께 이모저모 인터뷰 영상이 짧게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거기엔 은희와 박용우가 간단히 인터뷰에 응한 내용, 그리고 행사장 관계자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헐, 정말 우리 나왔네. 은희는 놀란 듯 헛웃음을 지었다. 인터뷰는 크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제 아이 엄마도 증언했나 봐. 덕분에 축제가 무사히 이어졌다고. 박용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흐뭇해했다. 마치 그 기사를 본 듯 주최 측에서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오늘 오전에도 축제장에 잠깐 들르실 수 있나요? 시청 관계자분이 두 분과 따로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은희는 한번 망설였다. 사실 손자 성민과 여유롭게 바다를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다. 그런데 행사장 측에서 이렇게 거듭 요청하니 조금 곤란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 그냥 잠깐 가서 얘기만 하고 오면 안 돼요. 성민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어제 그렇게 멋있게 해결했으니 오늘도 가서 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자 박용우도 장난스럽게 한마디 거들었다 가시죠. 어제는 나도 별로 시간을 내서 구경 못했잖소. 오늘 대충 빨리 끝내고 오후에는 내가 아끼는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은희가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잠깐만 다녀오자. 그렇게 다시 찾은 축제장은 어제의 소동이 무색할 만큼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많은 관광객들이 부스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행사장의 한쪽 귀빈실로 안내된 세 사람은 시청 관계자와 몇몇 기획 팀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은희에게 말을 건넸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산시 축제나 행사 때 안전대책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 전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 은희는 한 발 물러서는 표정이었다.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하기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어제의 일만 봐도 대처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게다가 경험도 풍부하시고. 은희는 잠시 박용우와 눈을 마주쳤다. 박용우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은 제안 같은데요? 은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만약 돕게 된다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은 어렵습. 저는 동네에 있는 마트 일을 계속해야 하고 손자도 돌봐야 하거든요. 짧은 세션으로. 필요한 도움만 드릴 수 있으면 기쁘게 협력하겠습. 그러자 담당자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정도라면 저희도 충분합니. 꼭 회의실에 오래 앉아 있으실 필요도 없고 어제처럼 현장에서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하하, 저도 기회가 되면 조용히 구경하러 올게요. 저는 별달리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혹시 누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게 되면 도움을 드리죠. 박용우가 농담 섞인 투로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사이 성민이 신나서 박수를 쳤다. 귀빈실을 나와 축제장 구경을 하며 돌아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제 아이를 찾았던 분들이다 라고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고 간식을 무료로 주겠다며 달려오는 상인도 있었다. 하지만 은희와 박용우는 거창하게 대접받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그냥 하던 대로 즐기죠. 이럴 때 너무 특별 대우받으면 오히려 어색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아,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성민은 즐겁게 메뉴판들을 살피다가 저기 길거리 어묵이 맛있어 보여요 라고 외쳤다. 세 사람은 나란히 작은 노점에 들러 어묵을 사 먹고 축제 부스를 구경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스태프들은 이 두 사람이 굳이 귀빈석에서만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걸 보고 놀라워했다. 정말 엄청난 분들이신데도 저렇게 소탈하시네. 분위기 흐리지도 않고 다정하시다. 나이 들어서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니 부럽다. 처음 은희와 박용우를 몰라봤던 이정민도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은희가 가볍게 손을 들어 화답하자 이정민도 기분 좋아 보였다. 얼마 뒤 큰 무대에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성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 공연 보면 안 돼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은희가 시계를 보더니 그래, 공연이 곧 시작한다니까 잠깐만 구경하고 가자. 하고 허락했다. 세 사람은 관람구역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바로 그때 어제 만났던 남성 스태프가 다시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이제는 어색한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공연을 더 잘 볼 수 있는 좌석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자리 남는 곳이 조금 앞쪽에 있습. 괜찮으시다면 그쪽으로 모실게요. 은희가 한사코 사양했지만 스태프는 좌석이 비어 있는 게 아깝습. 거기 앉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강권했다. 결국 세 사람은 앞좌석 쪽에 앉았다. 그 스태프가 쭈뼛쭈뼛 서 있다가 작게 말했다. 사실 어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세. 사람은 배우면서 잘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스태프는 큰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 상황을 잘못 봤던 거였고 어르신을 불편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가끔 축제나 박람회 같은 데 참여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괜히 무엇하러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사건 이후에 부모님께 연락해서 다음에 함께 어딘가 가자고 말씀드렸습.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변화를 기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나중에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 인생은 짧아요. 서로 존중해 주면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게 좋죠. 스태프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며 공연이 끝나면 제가 따뜻한 차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습. 하고 밝혔다. 고맙습. 일단 공연 즐기고 이야기해요. 박용우가 손을 흔들며 응대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에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성민은 신나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며 박수치기 바빴고 은희와 박용우는 한 템포 느리게 몸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다.
반짝이는 불빛이 무대 위를 감싸는 순간 은희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다. 재난관리팀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시절, 매일같이 사건 사고 현장을 전전하느라 바빴던 날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늘 긴장 속에 살아가던 순간들을. 그러나 지금은 손자의 손을 잡고 마음 편히 축제를 즐기는 생활이 좋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제 일로 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건 내가 가진 작은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 괜찮겠지. 박용우도 조용히 그 옆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범인을 쫓아 전국을 누비던 시절, 가정에 소홀했던 마음의 빛, 퇴직 후 방황하며 여기저기 여행 다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늦었지만 사람들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공연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공연이 끝나고 군중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 사람은 조심스레 뒤로 나왔다. 스태프가 약속대로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둔 장소로 안내했다. 커다란 텐트 옆 작은 카페 부스였다. 김은희 선생님 그리고 박용우 어르신, 오늘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스태프가 차잔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 덕분에 또 한 번 많은 걸 배웠습. 은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우리가 배울 점이야. 어디에든 있죠. 어제 우리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젊은 스태프분들의 열정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박용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들 신속하게 움직여줬고 우리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를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스태프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더 이런 협력이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어떤 경험과 열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힘을 모으는 쪽으로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은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민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할머니가 항상 말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라고 신나게 거들었다. 장내가 한바탕 웃음으로 밝아졌다. 스태프는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행사 진행이 계속되긴 하지만 정말 편하게 즐기시다가 돌아가세.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 은희와 박용우는 동시에 답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뒤 세 사람은 이제 정말로 숙소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돌아가는 길에 어제 만난 아이의 가족과 우연히 또 마주쳤는데 그들은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계속하고 있어요. 나도 어른 되면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고. 아이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래요. 박용우가 활짝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젠 정말 많이 놀랐겠네. 이제 엄마랑 손 꼭 잡고 다녀야지. 응. 안 그랬더니 어제처럼 길을 잃어버렸어. 아이가 혀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다음번에 부산 오시면 꼭 연락 주세. 저희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은희가 괜찮아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이가 무사하니 그게 제일 다행이죠. 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결국 오후 늦게까지 축제를 만끽한 세 사람은 드디어 발걸음을 돌렸다. 숙소에 돌아와 짐을 챙긴 뒤 다음 일정이 있는 은희와 성민은 기차역으로, 그리고 박용우는 조금 더 부산에 머물며 주변 지역 여행을 할 예정이다. 정말 잘 쉬다 갑니. 다음에 서울 올라가면 꼭 연락하세. 박용우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은희 씨, 우리도 종종 만나서 차라도 마셔요. 네, 그러죠. 은희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용우 씨도 건강 잘 챙기고요. 성민은 할아버지 또 봐요. 하며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박용우는 성민 머리를 쓰다듬고 은희와 악수를 나눈 뒤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 여기서의 경험, 참 소중하게 간직하게 습.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멋진 순간도 있네요.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나이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것도 나눌 것도 많은 법이니까요. 재앙해서 세 사람은 일단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가 함께 피어올랐다.
다음날 이틀간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산 해변 축제장에서 단순히 나이 들었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경험과 지혜를 몸소 보여준 두 명의 어르신,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찾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 축제장 곳곳에 여운을 남기며 성황리의 마무리.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댓글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멋지다. 나이가 무슨 상관? 같은 반응을 남기는 모습을 보며 이정민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늘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자. 사람을 나이와 직업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어제 그리고 오늘은 이 사실을 너무도 확실히 보여준 날이었으니까. 그 후에도 축제 관계자들은 어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문전박대하지 않고 행사장 곳곳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달라진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부산 축제 현장 전체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 어머니 역시 며칠이 지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했다. 결국 시청 관계자의 도움으로 은희와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다음에는 아들이 손편지라도 써서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은희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문득 축제 기획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올해 겨울 축제 때도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손자 성민에게 먼저 물었다. 성민아, 겨울 축제에 또 가보고 싶니? 네, 할머니가 거기 또 가면 나도 구경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또 혹시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작은 씨앗 같은 인연과 경험이 또 다른 계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희와 성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박용우 역시 각자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지만 필요하다면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채로 말이다. 아직 세상은 넓고 경험을 보여줄 기회는 많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들의 숨겨진 재능과 오랜 지혜는 언제든 빛을 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누군가를 나이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평가해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위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때때로 놀라운 삶의 이야기와 재능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 그렇다면 오늘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구나 저마다의 빛나는 경험과 소중한 재능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숨겨진 재능을 선보일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음. 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당히 보여주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